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책을 한 권 읽고 싶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책을 선택하는 이유도 제각각이고요. 또 책을 선택하는 종류도 다양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집 한 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시인을 모셨습니다. 2024년 만해 문예대상에 수상된 분이시고요.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자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용택 시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언제 봬도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예. 나이가 별로 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저만 나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요, 들 정도로. 일단은 뭐 그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네. 만해 문예대상에 수상되셨어요. 그 동안에 뭐 김수영 문학상, 소월 문학상, 또 윤동주 문학상 네.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이번 만해 문예대상은 조금 생각지 못하셨던 상이었는지. 제가 그 작은 마을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큰 상이 네. 그 23명이 사는 네. 작은 마을까지 왔을까. 그래서 굉장히 당해서 네. 그 상금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상금도 있다고 그래서 네. 떠오른 게 이제 우리 시골 할머니들 오리고기 사드려야 되겠다.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시가 오는 거죠. 시가 문득 말이 오는 거죠. 말. 어제하고는 다른 말이 와요. 우리가 올 이 여름 뜨거운 여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여름을 보냈잖아요. 이건 분명히 기후 변화인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인류는 이제 다른 말을 해야 돼. 다른 말 중에 기후 문제를 나는 말을 가장 말이 할애해 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듯이 글도 시도 어느 날 문득 오는 거지. 시를 찾으면 안 되고 시가 오는 거죠. 시를 찾으면 시에 눈이 멀어. 시인들은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시로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과학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걸로 하고 영화로 하고 소설로도 하고 그러겠죠. 시가 나를 찾아온다고 봐야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찾아가고 시인들한테는 그 시가 찾아온다 그 말이죠. 80년대 후반에 그 임실군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그 마을에서 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써 오셨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 82년도에 선생님께서 섬진강 1호를 쓰시면서 문단. 섬진강 네. 시인이 네. 되고 문단이 네. 임단을 하셨잖아요. 네. 야, 이게 참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거의 제가 그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문학을 이렇게 뭐 어디서 사사를 받는다든가 뭐 공부를 받는다든가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어느 날 그 선생을 할 때 22살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읽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은 책이 없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도 뭐 이렇게 책을 뭐 접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22살에 선생을 했는데 학교로 월부책 장사가 책을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책을 사봤죠. 이야, 네. 월부책이라는 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 그 월부책이라는 게 옛날에는 요새 할부책인데 예. 그 전집을 가지고 직장으로 다녀요. 책을 팔러. 네, 네. 책 파시는 분들이. 그래서 책을 사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돈을 받으러 와요. 그게 월부책이죠. 예. 이게 전집이야. 예.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월부책을 대줘서 책 읽기란 여러 가지 공부 중에 하나인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보는 거죠. 그걸 계속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 쓰기가 나한테는 정말 재밌었던 거죠. 너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어떤 순간들이 시를 쓰는 거였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도 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수많은 시를 또 써오셨잖아요. 선생님만 쓰신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쓴 시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이제 뭐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예. 제가 선생 처음 할 때는 덕지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한 700명쯤 됐어요. 예. 근데 이제 한 20년 뭐 30년 흘러가다 보니까 네. 20년쯤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 반이 2명, 3명일 때도 있고 전교생이 뭐 한 15명, 16명일 때도 있고 예. 그런 어린이들하고 이제 놀다가 보니까 집에도 잘 안 가고 집에 안 가요 잘. 점심도 학교에서 먹었겠다. 그러면 이제 뭐 놀고 있으면 불러다가 예. 이제 뭐 글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죠. 야, 우리 민수 예쁘게 있지? 키가 작아서. 어? 네 토끼가 산에서 살지 방에서 사는 거야? 소희는? 이게 소희하고 초이는 아직 생각 안 했으니까 생각 안 했어. 알았어? 근데 시는 감정과 감성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자세히 보는 눈을 빨리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제 뭐 놀고 있는 시간에 뭐 시를 쓰라고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글을 써봐라. 뭐 한둘 줄 쓰다 보면 이게 계속 오래 쓰다 보면 늘어요. 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의 사물들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자세히 보는 눈을 갖고 쓰다가 보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죠. 더 자세히 보이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서 그 생각을 쓰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자세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 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삶이 중요한 거죠. 아이들한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시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쓰기였죠. 선생님 뭐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 글도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문화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선생님의 집의 마을도 그렇고 학교도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네. 안타까움 속에서도 시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시, 82년도 문단 그 시와 지금의 그 시
세상은 변했음에도 그 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80년대에 문단에 등단했을 때는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격동기였고 그 속에서 나온 시가 역사하고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이제 제가 자연하고 굉장히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가까워지고 어린이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가 자연 쪽으로 기울었는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끊임없이 시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공부가 안 되면 87년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87년은 문법에 갇혀 있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저는 이제 뭐 끊임없이 치열하게 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공부와 끊임없는 독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종합적으로 제가 쓴 시가 자연시인데 그 시가 저 치열한 도시 속에 저 자본 속에 들어가서 한 그루 나무로 서 있지 않을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서울 그 한복판에 강남에 제 시가 한 그루 나무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예. 그러려면 시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를 어디에서 쓰셨느냐? 바로 집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네. 이름을 회문제로 지으셨길래 저는 가까운 회문산이 있어서 회문제였나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해문산이 예. 저희 집에서 보여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을 근무했던 학교가 초등학교가 바로 해문산 보이죠? 뒷산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 해문이라는 말이 해문산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이게 글이 모이는 산이었던 거죠. 아, 정말입니까? 네. 오. 글이 돌아올 회. 예. 그럴 문자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건 문필봉이었어요. 문필봉. 해문산이 붓같이 생겼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태어날 수밖에 그 없었던. 나중에 이제 농담 삼아서 예. 제가 그 산 밑에서 늘 그 붓을 보고 예. 살아서 뭐 내가 글을 쓰지 않았나. 그 마을이 주는 환경이 주는 어떤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회문제를 많이들 일부러 선생님 뵈러 또 그 집을 보러 많이들 다녀가시잖아요. 이런 느낌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들하고 살았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순수하고 순결하고 어떤 순정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연이 있었어요, 또. 이 자연도 강물이 있었던 거지, 내 옆에. 그렇죠. 근데 내가 시를 썼어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산을 쳐다보면서 나도 여기 살면 시를 쓰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낙엽이 막 마을 앞에 느티나무 낙엽이 지면 시가 쏟아진다 그러는 거죠. 그걸 쓰면 시잖아요. 어느 날 컴퓨터를 이렇게 이것저것 뒤지다가 보니까 마을이라는 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꺼내봤더니 거기 우리 마을 이야기, 예.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농사짓고 사는 그 농업 이야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집을 한번 내봤는데 시집을 낼 때는 그냥 이게 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묶어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집이 턱 왔을 때 시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운 것은 드디어 나는 이제 한 마을을 한 시인으로서 한 마을을 완성했다. 예. 나는 이제 시를 안 써도 되고 달을 봐도 괴롭지 않고 물을 따라가는 하늘물을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가 있겠다. 예. 예, 바람도 그냥 바람으로 그냥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아주 편안한 어떤 그 마을 완성에 대한 어떤 삶의 완성에 대한 시의 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안도감, 편안함을 얻었죠. 공자께서 70을 종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미 70을 넘기셨고 마음 가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선택의 길이 올바른 길. 아마 이제 그 길을 걷고 계신 게 아닐까 굉장히 싶습니다. 편안한 이런 그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시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여서 나는 다른 계절이 와도 부러움이 없구나.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 혼자만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농하신, 귀촌하신 네. 동네 분들과 함께 시를 쓰신다면서요? 네. 동네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처음에 뭐 12명이 모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쓰냐? 예. 아니 쓰면 된다. 근데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는 거죠. 뭘 쓰냐고 해서 아 쓰면 되는데 내가 뭘 쓰라고 가르쳐 주겠냐.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줄씩만 써와라. 그런 거죠. 예. 절대 두 줄 쓰면 안 된다. 그냥 뭘 쓰냐고 해서 아 집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한 가지만 쓰시라. 그렇게 써서 이제 가져오셔요. 근데 한 줄 써서 오신 분이 없고 다 여러 줄을 써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돌아가면서 읽어요. 돌아가면서 읽으면 그게 공부야. 나무 글을 듣고 나무 생각을 내가 가늠해보고 나도 이렇게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죠. 예.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기에 아니 전혀 나는 훌륭하지가 않아요. 나는 글을 못 가르쳐. 그냥 그냥 돌아가면서 읽다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영어들이 한 편씩을 쓰는 거죠. 시는 다른 게 아니고 삶. 우리가 살잖아요. 하루하루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살고 또 그 이튿날 또 살잖아요. 삶에서 나오는 말이 그 시대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 시대를 정리하는 말이죠. 저는 우리 안사람 내가 쓰는 글 중에 여러 글 중에 아내의 말이라는 걸 씁니다. 오. 예. 아내가 말하는 것이 말이 그러니까 아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저게 시적이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게 신 거죠. 시적이네. 이럴 때 신 거죠. 그러니까 시란 삶에서 나오는 말을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날 문득 써지기도 할 것이고 또 오랜 세월 갈고 닦아야 시가 써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글을 어려워하는 거죠. 어려워하는 이유는 안 써. 마음만 있는 거죠. 나도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소용없고 오늘 당장에 집에서 있었던 일 한두 줄 써보는 거죠. 쓸 때 시가 써지는 거죠. 어떤 그 프레임의 틀에 딱 누군가를 고정화한다는 것, 섬진강 시인 이게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 맞습니다. 어떠세요? 네, 맞고 저는 저를 사람들이 섬진강이나 시인이라고 자기들이 붙여놓고 예. 그 뒤로 내 섬진강 시인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이 내 시를 안 읽었어. 지금은 전제가 다른 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시인들이 그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시를 지금 안 읽어봐. 그러니까 지금도 섬진강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지금 다음 내년에 시집을 한 권 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그 만해 한용운 그 선생님의 상을 받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만해 한용운 선생은 시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시를 이겨버린 거죠. 시를 시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겼구나. 어디에 갇히지 않고 나는 늘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치열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시인이 마땅히 또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투쟁, 예. 자기 싸움, 자기 혁명이 필요하죠.
사실은 시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역할이 크지 않아요. 시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크지 않아.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시 공부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듯이 시도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 살고 있는 세계와 살아갈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공부 중에 하나가 시예요. 진매마을에서 이제 평생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참 잘하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그 유일하게 예. 그 하는 일이 되었죠.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를 쓰는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실이 있었고 네. 회문지에는 우리 네. 김용택 시인의 또 문학 교실이 있군요. 이제 머지않아 아마 이 문학 교실에서 함께 글을 쓰는 분들과 아마 또 시집을 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시집을 지금 6권, 7권 냈는데 예. 연말에 또 한 권을 냅니다.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시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아무나 그냥 쉽게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 우리나라만큼 시집이 많이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 막 10만 부, 20만 부가 시집이 나가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외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집들이 뭐 100만 부가 나간 시집들도 있고, 제 시집만 해도 몇 권은 뭐 한 80세가 넘은 게 있습니다. 예. 120세까지 찍은 게 있어요. 그렇게 시가 많이 나가는 건 사람들이 어떤 문학적인 감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삶을 한 줄로 두 줄로 정리해주는 어떤 그 삶의 우리가 엑기스라고 할까 핵심, 삶의 핵심을 건드려주는 게 시잖아요. 예. 그래서 삶의 핵심을 찾아서 거기다가 숨을 쉬고 싶다.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된 문명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선생님은 변천사를 이제 다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받을 만한 거리가 많지 않고. 그렇죠. 감동보다는 모든 게, 욕이 먼저 나오는 불만과 불평과 불신, 적대적, 적개심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뭐 매체에서라든가 또는 어느 날 문득 어떤 신문에서라든가 한 줄기 그 짧은 시를 읽고 네. 우리가 어떤 삶의 안도감과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선생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시로 들려와서 가슴 속에. 아이고, 네.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좀 부끄러워요 사실. 예. 오늘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셔서 그 문학교실에 많은 분들과 함께 글을 쓰시고 또 우리 선생님의 아직 더 많은 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진강고 회문사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시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네. 공부하고 그 공부로 시를 쓰겠습니다.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더 특별한 전국 톡톡톡 올해 만해 문예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 섬진강의 시인. 하지만 이제 섬진강의 시를 뛰어넘고자 하는 또 다른 시인 김용택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가을이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니죠. 책은 언제나 주변에 있고 책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인생을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안고 싶은 분들 시집 한 권을 통해서 가을 한 주를 보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전국 톡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